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7월 30일이고요. 네, 오늘은 딱 극명하게 시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부제목이 탈 엔비디아, 네, 반도체 쪽이 좋지 못하고요. 자동차, 타픽, 테슬라에서 2차 전지 쪽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이요. 네, 현재 시각 네, 요거 좀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지난 밤에는 사실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에요. 사실 뭐 지난 밤에도 엄청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각에는 그 네, 하락 추세로 좀 연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FOMC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있습니다. 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네, 아침에 새벽에 음, 역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뭐 깜짝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뭐 아주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물론 뭐 시장에서 한 뭐 5%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하여튼 9월 정도로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좀 그 선물 나스닥 선물이 좋지 못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이 시세에서 물론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이게 끝물에서는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반기에 인공지능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좋으니까 끝까지 뭐 쫓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시장 무조건 좋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장이나 어느 종목이나 역시 너무 그렇게 되면 끝은 좋지 못한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좋지 못한 것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일단은 그리고 국채 금리요. 그쵸? 이제 뭐 요번에 FOMC에서 뭐 깜짝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흐름이고 아직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방치하다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은 연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패드와치, 네, 아까, 뭐 하여튼 뭐 4%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예, 깜짝 금리 인하할 확률을 4%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9월 18일, 9월에, 85.8%는 25bp 0.25, 그리고 13.8은 퍼센트는 50bp 빅스텝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좀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요번에 깜짝 금리나 0.25하고 그다음에 0.25씩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좀 희망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페드와 치상에서는 9월에 0.25, 25bp 금리 인하에서 단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 지금 반도체가 좋지 못한 이유는, 엔비디아 칩을 다 그쪽 인공지능 하면 엔비디아 거를 가속기를 쓰는 걸로 다 알고 있었죠. 특히 빅테크들. 근데 애플이 이게 아니라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그동안 뭐 인공지능을 끌어올렸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서 쫓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플은 그렇지 않다. 그 애플이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빅테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것이 탈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엔비디아께 좋은 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때 받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갑질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그냥 있을 애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엔비디아 거 안 써도 그쵸? 이런 뭐 테크 기술에 대한 뭐 자부심이 있죠. 애플은 항상 칩을 자기들이 설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안 되면 굳이 엔비디아 아니어도 돼. 그러면 구글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HBM을 납품하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탈 엔비디아로 가면 뭐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인공지능 관련들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시려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어제도 최근에 좋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가뜩이나 이런데 애플마저도 엔비디아 거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만 보고 왔다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좀 상황일 수가 있고요. 이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나스닥 선물 또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못한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지난밤에 좋았습니다. 5.6%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부분 최고 선호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내연기관도 뭐 계속 어느 정도 가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계속 분위기는 뭐 계속 가긴 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포드라든지 그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탑픽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태양광도 하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좋지만 역시 자율주행 또는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때 테슬라가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 언행도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10월로 미뤄졌죠. 원래 뭐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 그 다음에 10월에 한다. 또 10월에 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로봇도 이게 뭐 말처럼 바로바로 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이 있어서 그동안 사실 좀 조정을 받았어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썩 좋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요 긍정적인 면을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상반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해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거품도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거품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 이거 뭐 현재 실제 써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아직은 좀 멀었다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는 뭐 그동안 빅테크들이 많이 써가지고 실적이 좀 낮지만 다른 종목들 뭐챗 GPT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그걸로 돈을 벌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쵸? 일부는 전기차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좋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많이 못 올랐던 거 그래서 애플이 많이 올랐는데 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네 역시나 그래도 뭐 작년보다 못하긴 했지만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죠. 뭐 여기가 뭐 적자 회사 아니죠, 그렇죠?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인공지능에서 차익 실현하고 요런 전기차 쪽이란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관심 업종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마케팅 사이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기존의 우리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많이 좀 스탠스가 좀 다르죠. 워낙 좀 특이한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케팅 사이트를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어떤 이런, 좀 극단적이거나 좀, 뭐, 지난번에도 대선에서도 그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정치 제도가 굉장히 멋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좀 많이 달라요. 그죠?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 이건 스포츠나 뭐 사업가 기질은 좋지만 정치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너무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만 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예전에 공화당이 그리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통 공화당.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질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해리스가 더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힐러리가 이제 트럼프한테 당했던 거, 그렇죠? 뭔가 우아한 그런 토론을 기대했는데 본인한테 막 말하니까 그 대응이 안 됐던 거죠. 해리스는 뭐 뭐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대가 셉니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분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도 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는 뭐 트럼프가 됐든 또는 뭐 해리스가 됐든 뭐 중국은 좋지 못하다라는 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 또는 뭐 후티 반군 또는 뭐 하마스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 사실 뭐 중국이 너무 경기 둔화되면 우리도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 반도체가 조금은 좀 안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아시아 증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좀 좋지 못하죠. 중국 증시 좋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주로 이제 반도체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대만 역시 대만이 좋지 못한 이유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다 반도체가 안 좋은 것도 소식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코스피, 뭐, 오늘 뭐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좋으면 사실 뭐 코스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반등 흐름에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역시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들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낮긴 한데, 사실 뭐 에코프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실적이 뭐 좋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 그래서 뭐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에코프로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많이 좋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따라주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좋지 못한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오늘 좀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좋지 못한 것들. 그렇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지 못하면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좋지가 못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는 좀 매수였다고 오늘은 매도고요. 역시 아직은 그렇죠? 해리스하고 트럼프 완전히 이제 어느 쪽도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실해져야 되겠다라는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4년마다 미 대선은 4년마다 돌아오는데 매년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도 추이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저는 뭐 재빠르게 좀 이것을 캐치업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뭐 계속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런 걸 캐치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네, 오늘 선물도 좋지가 못합니다. 역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가 좋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텐데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121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오늘 뭐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 기대감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면 뭐 주가 뛸 거야 막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뭐 납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의 탈 엔비디아 이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땐 삼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삼성도 AI 가속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뭐 일단 조정입니다만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좋지 못해서 121선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매수는 외인들은 좀 매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좋지 못하죠.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다른 데로 가면 탈 엔비디아를 하면 하이닉스는 좋지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너무 엔비디아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일단은 뭐 HBM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수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었고 121선은 안 깨질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를 뭐 접근하자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는 좀 많이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실적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좀 따라줬는데 한미반도체는 좀 그것 이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121선 아래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밸류 체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심스럽다. 계속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테슬라가 반등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는 캐즘의 영향도 있고 사실은 2분기 실적 예상대로 좋지 못했어요. 예상보다 사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상반기에 안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래서 올해 뭐 상반기에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가 좋았단 말이죠.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역시나 갈 수 있는 데가 이거 일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줄 수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좋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거의 뭐 과매도 현상이고 그리고 뭐 이래나 저래나 그러다 뭐 적자 아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또는 이제 전기차가 또 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저 플라잉카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UAM 요즘은 이 볼트라고 하는데 이런 차량 그리고 로봇 여기에도 2차 전지 들어갑니다. 그죠? 쓰임새는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좀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지금에서는 오히려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대를 가져보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내려왔죠. 실적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내려왔고요. 안 좋은
많이 내려왔다 싶었는데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왔지만 지금에서는 또 20만 원에서는 또 반등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쵸? 그래서 2차전지에서 좀 굉장히 앞부분에서 움직임이 좋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요거 관심 가져보라. 그리고 문자 사인들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음극재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앞부분에서 좋았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잡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터주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YG 엔터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너무 많이 내렸었고 YG는 사실 그동안 뭐 기대할 게 거의 없었죠. 블랙핑크도 계약이 완전한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뭐 각자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YG는 진짜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뭐 JYP도 그렇고 혹시 뭐 큰 기업의 인수합병 뭐요 정도. 근데 YG는 그나마도 좀 기대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죠? 그랬다가 더 이상의 하락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블랙핑크가 내년에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제가 엔터를 말씀드릴 때 슈퍼스타의 존재 유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론 그 아시아를 제외한 일본이라든지 아시아를 제외한 미국에서의 현지화의 성공 유무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JYP 하이브가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어쨌든 간에 YG도 최근에 차트 모양이 이뻐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뭐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블랙핑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 다시 또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간에 엔터주가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이렇게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이 말씀드렸고 그동안 사실 그런 역할을 잘 못했었어요. 못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요 종목 사실은 방산주가 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엄청 좋았지만 항공우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제 약간은 이제 개인 회사가 아니라 그 무슨 공사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죠. 드디어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 뭐 그 항공우주의 목표가 올리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공우주는 차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UA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M, 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뭐 헬기, 그죠? 헬기도 이제는 수리온, 요것도 이제 수출이 중동 지역으로 이라크로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뭐 약간 이제 공사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수익을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자라고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내긴 냈지만 그렇게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실적이 제대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보는 눈이 좀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도 실적 나오네? 그죠? 그리고 역시 이제 UAM, 이볼트, EV톤 이쪽에서 기대감이
좀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요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네, 오래 걸리고 그동안 뭐 너무 뭐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요번에는 네, 쫙 6만원 위로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